김용법 정책실장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문제가 있지만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본 걸까요? 어쩌면 12조 원 가깝게 많은 돈들이 이 ETF를 통해서 시장에 투자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2배로 빨리 도는 물레방아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 만든 구조를 되돌리는 일이 왜 더 어려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비버 마을에는요, 물살보다 2배 빠르게 도는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아했죠. 속도가 2배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물레방아를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서 물살이 엄청나게 세진 겁니다. 그러자 그 물레방아에 연결된 집들도 그렇고 물건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버들이 외쳤죠. 지금 위험합니다. 저 물레방아를 이제 부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늙은 수달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물레방아를 부수게 되면은 마을 절반이 다 끌려나갈 텐데. 수달의 조언을 듣고요, 비버들은요, 당장 물레방아를 부수기보다는 물레방아에 연결된 선들을 하나하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물레방아가 속도가 줄어들면 그때 해체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자 어떤 비버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물레방아를 안 만들었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수달은 대답했습니다. 물레방아가 너무 많은 집들과 연결이 되고 나서 부수게 된다면 피해가 더 컸을 거야. 저는 단일 종목 ETF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현재 정부의 입장도 이 동물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단순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해버리면, 즉 없애버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레버리지 ETF는요, 단순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관련된 주식을 2배로 쌓아놓기만 한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각종 선물 거래라든가 스왑, 해지 등 상당히 복잡한 상품들이 결합되면서 레버리지 ETF가 성립하는 셈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 상장 폐지, 즉 ETF를 없애려면요, 이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현물도 팔고요, 선물 계약도 청산을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거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상장 폐지를 발표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할 겁니다. ETF를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청산하는 날짜보다 그 이전에 시장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주된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두 종목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레버리지 ETF를 사고 팔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만약에 상장 폐지 발표 후에 ETF의 값이 상당히 떨어진 다음에 청산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청산을 금융사라든가 투자자가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강제로 종료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비난의 화살이 상당히 정부에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면 안 됐어야지. 이렇게 정부가 금융상품 됩니다라고 해놓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갑자기 종료를 시키면 그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가 있나라고 투자자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상장 폐지를 하기보다는 신규 상장을 중단한다거나 광고를 금지한다거나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열기를 식히려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가 그친 후 물레가 잠잠해지길 기다려서 조금씩 연결된 선을 끊으려고 했던 비버 마을에서처럼 말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가 아닌 새롭게 들어오는 물길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미 존재한 ETF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상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품이 이미 커진 뒤에는요, 없애는 행위도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금융시장에서 정책 실패는 곧바로 폐지한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바로 없애는 것이 언제나 정답인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시장과 투자자의 돈이 연결된 뒤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격 없이 돌아갈 길을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정부가 택한 것은 위험을 단번에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유입을 줄이고 기존 위협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연착륙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와 인간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채널 이상한 분석가와 평론가 여러분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